넷플릭스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생소했는데요. 요즘은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에 대해 알고 있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료 동영상 서비스로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한 달 이용료만 부담하면 영화를 비롯하여 TV 예능과 드라마, 다큐멘터리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서비스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해외 구독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넷플릭스는 우편과 택배를 통해서 비디오와 DVD를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게 되었는데요. 셋톱박스가 없이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영상물을 감상할 수 있는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가 등장하면서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방송사들이 새로운 경쟁 상대가 등장하게 되어 위협을 받게 된 것인데요. 시청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주어지게 되었고 기업들은 이전보다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영화 한 편을 감상하는 것과 비슷한 비용으로 한 달 동안 수많은 영상물을 모두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영상을 보기 위해 기기를 구입해야 한다거나 설치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구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혼자서만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 금액의 구독료만 내면 가족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메리트였는데요. 각 나라마다 해당 나라의 콘텐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우수한 콘텐츠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도 넷플릭스의 경쟁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TV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로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도 넷플릭스의 성장에 한몫을 했는데요.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들도 새로운 구독자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면서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생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성공적이었는데요. 하우스 오브 카드,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등이 있습니다. 한국 배우들이 출연한 오징어 게임과 지금 우리 학교는도 굉장한 사랑을 전 세계적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만 할 줄 알았던 넷플릭스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마는데요. 승승장구하던 넷플릭스의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주가는 2022년 4월 22일 기준 215.52달러입니다. 최근 5거래일간 주가가 40%가량 하락한 것인데요. 1분기에 넷플릭스는 78억 7천만 달러의 매출액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은 19억 7천만 달러였는데요. 해당 기록은 전년 동기와 대비했을 때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된 것일까요? 주가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가입자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입자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주가도 하락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줄어든 가입자 수가 주가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연초에 구독료를 인상한 것이 기존 구독자들의 민심이 떠난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고 있던 구독료보다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도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넷플릭스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를 구독하고자 구독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독료는 평균적으로 2% 정도 상승했는데요. 구독료를 올림으로써 매출이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는 줄어들게 된 것인데요. 또한 새로운 가입자 수 감소에도 구독료 인상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독료가 올랐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들과 비교해보고 결정하고자 하는 소비자층이 늘어났는데요. 기존 구독자의 구독 취소뿐만 아니라 새로운 구독자가 줄어드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만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넷플릭스의 성공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했듯이 넷플릭스의 주가 급락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OTT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가입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독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경쟁력 있는 곳으로 구독자들이 빠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가입자의 수가 줄어들어
1분기 실적이 저조하였고 투심도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2분기 가입자 수는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OTT 기업의 경쟁 심화가 주가가 하락하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가입자 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주가가 하락하게 된 또 다른 이유도 존재합니다. 바로 계정 공유 기능 때문인데요. 넷플릭스에 가입하게 되면 한 사람이 계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만 구독을 해도 가족 구성원이 함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계정 공유가 소비자층에게 어필하는 아주 큰 부분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비용을 내면 여러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는 것이 넷플릭스의 인기 요인 중 하나였는데요. 그러나 이 기능을 가족끼리만 함께 공유하는 것이 아닌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도 공유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계정을 공유하고 금액을 나누어서 내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가입자가 계정 공유를 하게 되면 구독자는 줄어들게 되고 실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계정을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기존 구독자들에게 반감을 사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타인과 계정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넷플릭스의 큰 메리트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타인과 계정을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면 더 이상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가입하지 않고 계정 공유를 통해 사용해왔던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가 낮은 경우가 다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계정을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료 가입자로 전환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넷플릭스의 주가 급락의 코로나의 영향 또한 막대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했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원격 수업으로 집에서 화상 수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여행을 다니는 것을 포함하여 외부 활동을 하는 것에 많은 제약들이 따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은 당연히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영상물의 시청 시간도 증가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드라마나 영화 등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각 국가마다 위드 코로나로 일상생활이 차츰 돌아오면서 외부 활동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감소하게 되었고 또한 영상물을 감상하는데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상황이 가입자 감소의 원인이 되고 넷플릭스 주가 하락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넷플릭스 실적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유료 회원은 2억 2160만 명인데요. 직전 분기는 2억 2180만 명으로 비교해 봤을 때 20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위에서도 언급했듯 2011년 이후로 처음인데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인기를 누릴 만한 파급력 있는 콘텐츠가 더 이상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꼽기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같은 파급력이 컸던 콘텐츠는 가입자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막대한 파급력을 가진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독자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보다 수준 높은 콘텐츠를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소비자들이 현재 유행하고 있는 킬러 콘텐츠를 보기 위해 여러 가지 OTT 서비스를 옮겨가며 가입하고 해지하는 것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가입자를 유치하는 방법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또한 다른 시각에서는 이미 OTT 시장이 성장하는 한계치에 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최대치까지 성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곳이 없다고 보는 것인데요. 더 이상 유치할 수 있는 가입자 그룹이 존재하지 않아서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평가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넷플릭스 주가 하락에는 러시아의 영향도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가입자 수가 감소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러시아와의 거래를 중단했는데요. 넷플릭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3월부터 러시아 서비스가 중단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70만 명가량의 가입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대량의 가입자가 빠져나가게 된 것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물가가 상승한 것도 넷플릭스 가입자 유치의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물 시청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 조건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식품은 사람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도 사람들이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OTT 서비스는 생존 필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물가가 오르게 되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평소 지출하던 생활비 목록에서 가장 먼저 줄이게 되는 것이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들일 텐데요. 넷플릭스에서 보고한 2분기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면 급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2분기에도 가입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성장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넷플릭스 성장에 큰 도움이 됐었던 스타 직원들이 이직을 고려 중이라는 기사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겹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앞으로 어떠한 반전과 기지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